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주말부터 여기 1월달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은 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12월 달에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틀째 고가에 대해서 매물 저항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정확하게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12월 달 고가 구간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끌어져 올라오면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단지 며칠 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잖아요. 이 평균 가격은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평균 가격이 올라오는 시간이 며칠씩 걸리는 거다. 그럼 기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실제 주가가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새벽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발표를 했었던 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원유를 계속해서 퍼올리겠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인들 발 밑에 있는 검은 황금을 무조건 퍼올리겠다. 왜 그랬을까요? 싸니까. 그렇죠?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살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AI 시대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값이 싸서입니다. 값이 싸서.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트럼프가 취임한 당시에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실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시간이 7시 한 반 정도 되는데 나스닥 선물은 0.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나 TSMC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장이 되면 테슬라를 앞세워서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테슬라를 앞세워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걸 테슬라가 왜 환영할까요? 이미 테슬라는 보조금 상한선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폐지함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보조금 상한선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보조금이겠죠. 친환경 보조금을 테슬라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을 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미국 정부에서 서열 2위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다. 근데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SMR 원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밖에 없죠. 친환경 에너지는 끝났다. 작살 난다 이제. 그쵸? 물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일단 앞으로 1년에서 2년간은 한국 시장으로 따지면 CS인데나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은 이미 끝났다. 그쵸? 시세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원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미국 시장이 열려 봐야 알겠지만요. 최근에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SMR의 주가예요.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무조건적인 값싼 에너지를 원하는 거고요. 여기서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장 시작하기도 전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5%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매물 소화, 단 며칠이면 끝날 겁니다. 이런 구간에 맞춰서 22일 또는 23일 날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고, 무엇보다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가장 큰 악재가 뭐였습니까? 두산 그룹에서 뭐 분할합병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물론 한국 시장에서 전국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환율 1480원까지 올라갔었던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건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뉴스를 접했을 때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지만, 환율이 1480원에서 지금 1440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을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요, 어떤 산업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산업군에 대한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선반영.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쭉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연간 1조 원 이상씩 이렇게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별도로 딱 바꾸잖아요. 별도로 바꾸면 뭐가 나오느냐? 두산 밥켓의 실적이 빠집니다. 연결 실적은 자회사 실적까지 연결시키는 거고, 별도로 체크를 딱 해서 보시면요, 두산 밥켓의 실적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23년도에 이익이 얼마입니까? 4,500억. 그리고 이건 원전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정했을 때, 그렇죠, 다시 발주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현저히 싸다. 그리고 24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요, 600억, 1175억, 3분기에 758억, 그렇죠? 한 3천억 정도, 대략 4천억 정도의 24년도 이익이 예상이 아니라 거의 확정치라고 보면 되겠죠. 4분기 실적만 나오면 되니까.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서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과의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 그럼 미국에서 어떤 산업군을 밀고 있나요? AI. 그럼 AI를 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기를, 그쵸, 지금 전기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값싼 에너지원. 값싼 에너지 중에서 최고 값싼 에너지, 즉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고 최고 값싼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ML의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5.3% 다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장 시작하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는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분산 투자는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업종별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업종은 주도주군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고, 업종 내에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가는 겁니다. 제가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 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12월 달부터 바이오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건 모두 다 뭡니까? 바이오입니다.
그쵸? 이러면 분산 투자입니까? 집중 투자입니까? 집중 투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종목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까지도 우리가 분할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 주도주군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군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우리기술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즉 시장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예요? 한국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선무당 잡듯이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고 미국에서 강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세를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목 간에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건 섹터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섹터, 즉 업종을 정해놓는 건 미국과 산업군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유 종목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오션은 어떻습니까? 지금 48% 수익 중이에요. 왜 하나오션을 제가 매매를 했을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겠죠. 하나오션을 매매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트럼프 취임 한국 시장 첫날 2차 전지는 폭락했고 이미 추세가 없었다,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만, 왜?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트럼프 직접 코멘트했다,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과 산업군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종목 잘 골라야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미국과 연결된 한국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 원전, 조선, 변압기, 로봇, 이 안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제 실제 거래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제가 지금 제 계좌 내역 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알테오젠입니다. 24년도의 이 상황,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던 이유 뭘까요?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을 때마다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왔었던 거고, 그런 결과 내려서 보시면 어때요? 30%,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이번 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새롭게 매수 타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에 가격을 확인했을 때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제가 종목군을 나눠야 된다 그랬죠. 단 섹터는 똑같아야 된다. 우리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20%대, 8%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신고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고, 주도주는 철저하게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측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요,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이제 트럼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세 측면에서 확인했을 때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